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 코디네이터 이성영입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나요? 70세 박할머니가 텔레비전에서 단백질이 중요하다는 말을 듣고 매일 단백질 드링크를 여러 개씩 드시다가 소화불량과 신장 부담으로 고생하신 이야기 말입니다. 좋은 의도였지만 방법이 적절하지 않았던 거죠. 반면에 같은 나이 김할아버지는 의사와 상담 후 본인에게 맞는 방법으로 단백질을 보충하면서 체력이 눈에 띄게 좋아지셨다고 하네요. 같은 단백질 보충인데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요즘 주변에서 단백질 드링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실 텐데요. 나이 들면 단백질이 중요하다더라. 근육 유지하려면 단백질 보충해야 한다더라. 하지만 정작 내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방법은 무엇인지, 혹시 부작용은 없는지 궁금하시죠? 저도 어머니가 65세가 되시면서 같은 고민을 했거든요. 건강해지려고 하는 일인데 오히려 무리가 되면 안 되잖아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단백질 보충의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15분만 집중해 주시면 여러분 각자의 상황에 맞는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김할아버지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게요. 김할아버지는 올해 73세이신데 작년까지만 해도 계단 오르기가 힘드시고 쉽게 피로하셨어요. 할아버지는 무작정 제품부터 사시지 않고 먼저 동네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으셨어요. 검사 결과 근육량이 정상 범위보다 약간 적고 평소 식사량도 줄어든 상태였죠.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에야 단백질 보충을 시작하셨습니다. 잠깐 여기서 근감소증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근감소증은 30세 이후부터 매년 0.95%에서 1%씩 근육량이 줄어드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적절한 영양 공급과 운동으로 이 속도를 늦추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약간의 개선도 가능해요. 다만 현실적으로는 극적인 변화보다는 현재 상태 유지와 점진적 개선을 목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김할아버지는 의사의 조언에 따라 하루 한 번, 저녁 식사 후에 단백질 드링크를 드시기 시작했어요. 처음 한 달은 큰 변화가 없으셨지만 3개월 후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계단 오를 때 숨이 덜 차고 장복이나 집안일이 예전보다 수월해지셨어요. 6개월 후 검사에서는 근육량이 소폭 증가하고 무엇보다 전반적인 활력이 좋아지셨죠. 김할아버지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본인에게 맞는 적정량을 찾으셨기 때문입니다. 60세 이상 성인에게 권장되는 단백질은 체중 1kg당 1.0g에서 1.2g입니다. 예를 들어 체중 65kg인 분이라면 하루 65g에서 78g 정도가 필요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전체 섭취량입니다. 평소 식사로 이미 50g에서 60g을 드신다면 추가로 15g에서 20g 정도만 보충하시면 충분해요. 이는 단백질 드링크 한 잔 분량과 비슷합니다. 이제 박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박할머니는 김할아버지의 변화를 보시고 나도 해봐야겠다고 생각하셨어요. 하지만 여기서 약간의 오해가 있으셨죠. 좋은 거라면 더 많이 먹으면 더 좋겠지 라는 생각으로 매일 아침과 저녁 2번씩 단백질 드링크를 드셨어요. 평소 식사도 잘 하시는 편이어서 하루 단백질 섭취량이 권장량을 상당히 초과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박할머니께서 소화불량을 자주 호소하시기 시작했어요. 또 평소보다 갈증을 많이 느끼시고 화장실도 자주 가셨죠. 이는 단백질 과다 섭취의 일반적인 증상들입니다. 단백질이 분해될 때 생기는 노폐물 처리를 위해 신장이 더 열심히 일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수분도 더 많이 필요하게 되거든요. 특히 나이가 들면 신장 기능이 젊을 때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무리한 단백질 섭취는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다행히 박할머니는 증상이 심해지기 전에 병원에 가셨어요. 의사 선생님의 조언에 따라 단백질 드링크를 하루 한 번으로 줄이고 수분 섭취를 늘리셨죠. 2주 정도 지나니까 불편한 증상들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지금은 본인에게 맞는 적정량을 찾아서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할머니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이 할머니는 앞에 두 분 사례를 모두 들으신 후 더욱 신중하게 접근하셨어요. 먼저 본인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셨죠. 평소 식사량, 기존 건강 상태, 복용 중인 약물 등을 체크하셨어요. 그리고 병원에서 간단한 검사를 받으신 후 의사와 상담했습니다. 이 할머니처럼 개인의 상황을 고려한 접근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분들은 더욱 신중해야 해요. 만성 신장 질환이 있는 분은 단백질 제한이 필요할 수 있어 의사와 반드시 상담하셔야 합니다. 당뇨병이 있는 분은 제품의 당분 함량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소화기 질환이 있는 분은 소화 부담이 적은 제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단백질 드링크가 부담스러우시다면 다른 방법도 있어요. 두부, 계란, 생선, 닭가슴살 등을 조금씩 더 드시거나 우유나 두유를 간식으로 드시는 것도 좋은 대안입니다. 시중 제품을 선택하실 때는 이런 점들을 확인해 보세요. 첫째, 가격대입니다. 일반 마트 제품 기준 개당 1,000원에서 3,000원대가 적당해요. 둘째, 단백질 함량입니다. 10g에서 20g 정도면 충분합니다. 셋째, 당분입니다. 다지그램 이하인 제품을 권해드려요. 넷째, 첨가물입니다. 성분표에서 생소한 화학 물질이 너무 많지 않은 제품을 선택하세요. 무엇보다 처음에는 소량 포장으로 구매해서 본인에게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 할머니는 검사 결과 전반적으로 건강하지만 단백질 섭취가 약간 부족한 상태였어요. 의사와 상담 후 주 3회에서 4회 정도 저녁 식사 후에 단백질 드링크를 드시기로 했습니다. 매일이 아닌 격일로 드시면서도 충분한 효과를 보셨고 경제적 부담도 줄일 수 있었죠. 6개월 후에는 체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어서 매우 만족하고 계세요. 지금까지 세 분의 현실적인 사례를 통해 단백질 보충에 올바른 접근법을 알아봤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안전하게 실천할 수 있는 단계별 방법을 정리해 드릴게요. 1단계, 나의 현재 상태 점검하기입니다. 먼저 스스로 체크해 보세요. 하루 평균 식사량은 어느 정도인가요? 현재 복용 중인 약이 있나요? 소화나 신장, 간 관련 불편함은 없나요? 2단계, 전문가 상담입니다. 선택사항이지만 권장합니다. 가능하다면 동네 병원에서 간단한 상담을 받아보세요. 특히 만성 질환이 있으시다면 꼭 필요합니다. 3단계, 소량으로 시작하기입니다. 처음에는 주 2회에서 3회, 하루 한 번씩 시작해보세요. 몸에 무리가 없는지 2주 정도 지켜본 후 조절하시면 됩니다. 4단계, 올바른 섭취 방법입니다.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드세요. 충분한 물과 함께 드시고요. 다른 영양소도 골고루 섭취하세요. 5단계, 변화 관찰 및 조절입니다. 한 달 단위로 본인의 컨디션을 체크해 보세요. 소화불량, 갈증 증가, 피로감 등이 있다면 양을 줄이거나 잠시 중단해 보세요. 만약 소화불량이 계속되거나 평소보다 갈증이 심하거나 소변 색이 진해진다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하세요. 여러분, 건강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남들이 좋다고 해서 무작정 따라하지 마시고 여러분 각자의 상황과 몸의 신호를 잘 살펴보세요. 단백질 보충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드링크가 아니어도 평소 식사를 조금 더 신경 써서 드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현명하고 안전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근력 유지 운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독 및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에겐 큰 힘이 됩니다. 궁금하신 것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건강하세요.